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11장 수력 발전에 대한 기출 문제를 풀어볼 것인데요. 이 수력 발전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면 대부분 수차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수차에 대한 특징뿐만이 아니라 낙차 아니면 수차, 수력 발전소의 출력이라든지 발생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을 좀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수류가 고체에 둘러싸여 있고 A로부터 유입되는 수량과 B로부터 유출되는 수량이 같다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즉, 여기에 유입되는 수량과 여기에 유출되는 수량이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유량, Q라고 하는 거는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된다는, 즉 무슨 정리입니까? 연속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베르누이의 정리 같은 경우는 수두가 같다는 이론이고요. 자, 토리첼리 정리는 V는 루트 2GH라는 공식에서 나온 그런 공식이 되겠고, 수두 이론은 이것과 어울리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연속의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자, 잘 보세요.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을 때 A라는 지역의 면적은 어떻습니까? 더 크죠. 그러면 면적이 크면은 요 Q가 일정해야 되니까 V는 어때요? 감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작으니까 속도는 통과하는 유속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일정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뭐예요? 연속의 원리라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차의 캐비테이션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캐비테이션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수차의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유속이 너무 빠른 나머지 그 러너의 표면에서, 날개 표면에서 어떠한 진공이 발생하는 것, 즉 아니면 흡출관의 중심에서 이런 진공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잖아요. 그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는 첫 번째 방지 대책으로는 흡출관의 수두를 너무 높이 취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차의 특유 속도 또는 비속도라고도 하죠. 이 특유 속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 것.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침식에 강한 재료 사용.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과도한 부분 부하에서 운전하지 말 것, 운전을 피할 것입니다. 즉 과부하로부터 방지하라는 거죠. 즉 이러한 방지 대책이 뭡니까?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이 되는데 지금 문제로 보면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흡출 수두를 증대시킨다가 아니라 흡출관의 수두를 너무 높게 취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캐비테이션 정의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보기를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캐비테이션 방지책으로 틀린 거 또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 이 캐비테이션 현상과 현상의 방지 대책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전력계통의 경부하 신화 또는 다른 발전소의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잉여 전력을 이용해서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서 이 펌프가 뭐죠? 양수 전동기죠. 양수형 펌프. 자, 펌프를 돌려서 물을 상부의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필요에 따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 바로 2번 양수식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값싼 전력을 사용해서 상부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피크 타임 때 이제 전력이 모자르잖아요. 그럴 때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 양수식이 되겠고, 자, 조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 그다음에 유역 변경식은 이 유역을 변경해 줌으로써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발전소. 수로식 발전소는 하천의 기울기를 급하게 해줌으로써 발전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낙차 300m,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세컨즈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자, 이것처럼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수차 및 발전기의 효율이 90과 98%이고 손실 낙차가 나와 있네요. 총 낙차의 6%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P라고 했을 때 우리 효율이라고 하는 게 수차의 효율이라고 하는 게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입력은 유량, 유속에 의한 거. 출력은 전기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은 전기 에너지, 즉 출력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력 곱하기 효율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입력 9.8 Q를 해줘야 되는데 Q가 지금 낙차가 유속이 수량이 세제곱미터/세컨즈니까 사용 수량 20을 해주고 곱하기 낙차가 300인데요. 300. 여기에 손실 낙차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즉 9.8QH에서의 H는 뭐냐면요. 유효 낙차예요. 즉 손실 낙차를 고려해주는 유효 낙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실 낙차가 총 낙차의 6%이니까 300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돼요? 0.94를 해줘야 되죠. 0.06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낙차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차와 발전기 효율이 지금 보시면 90%와 98%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0.9와 0.98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그 계산 값은요, 바로 49메가와트가 나오게 돼요. 아마 계산기를 해보시면은 이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49,000kW가 될 것입니다. 자, 그 49,000kW라고 하는 건 메가와트로 바꾸게 되면은 49메가와트가 되는 것이죠. 약 49,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볼게요. 대매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매 부속 설비를 따져 보았을 때 수로라고 하는 건 뭐죠? 취수구로부터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수조까지 가는 데가 수로가 되죠. 그 다음에 수조는 거기 이제 물을 일부 저장하는 곳이고 1, 2분간 정도. 취수구라고 하는 건 댐으로부터 물을 취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4번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반동수차에서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비예요. 즉 수차의 이후에 등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댐의 부속 설비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부속 설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6번 보시면 취수구에 제수문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취수구에는 설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스크린이 있어요. 우리 제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7번 유효낙차 75m, 최대 사용 수량 200세제곱미터/세컨즈,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70%인 수력발전소의 최대 출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자, 이 문제도 이제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대신에 뭐가 다릅니까? 대신에 유효 낙차가 주어져 있다는 점과 그리고 수차 및 발전기의 합성 효율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은 0.7 곱하기 0.7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차와 발전기가 각각 효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성 효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력 P라고 하는 거는 9.8 QH가 되는데 Q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Q가 200이죠. 200에다가 H는 유효낙차 그대로 75가 되고 효율이 0.7이 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기본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계산하면은 102.9메가와트가 됩니다. 아마 102,900kW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것을 메가와트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102.9메가와트가 된다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수력발전소에서 조합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합수조라고 하는 게 뭐죠? 서지탱크, 즉 유압수조, 압력이 있는 수조잖아요. 이 조합수조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하가 급변했을 때, 부하가 차단되거나 부하가 급격하게 변동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압력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철관, 수압철관 있죠? 수압관이 어떻게 돼요? 그 압력을 못 버텨서 손상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부터 뭘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압관을 보호하는 게 이 조합수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즉 수, 격, 작용을 완화하는 거예요. 완화. 그래서 조합수조의 원리라고 물어보면 수격작용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조합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을 물어보면 수압철관 보호 또는 수압관의 보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지 탱크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유압수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셨다가 수압철관을 보호하는 게 조합수조구나.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수차 중에 15m 이하의 저낙차에 사용되는 저낙차에 적합해서 조력발전용으로 알맞은 수차를 물어봤습니다. 즉 포인트가 어디예요? 15m래요. 굉장히 적은 낙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차의 종류를 먼저 나타내 보면은 카플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낙차에 사용이 되고요. 펠튼 수차라고도 하죠. 고낙차에 사용이 되고 낙차가 제일 높죠. 프란시스 수차는 중낙차에 사용이 되고요. 또는 저낙차도 사용이 됩니다. 튜블러 수차는 이제 아주 낮은 저낙차에 사용이 되는데 원통형 수차라고도 불리는 이 튜블러 수차는요. 조력발전용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효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세컨즈, 그리고 수차율 70%의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아워인가? 단, 발전기의 효율은 85%라고 한다. 즉, 수차의 효율과 발전기의 효율이 따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건 수량이 단위가 세제곱미터/세컨즈, 초당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9.8에다가 수량 20, 유효낙차 100, 효율 0.7, 그리고 발전기 효율 0.85가 됩니다. 자, 이러면은 수차의 출력은 11,662 킬로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건 발전 전력량은 발전 전력량인데 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간. 근데 우리가 단위가 킬로와트 아워가 나와야 되잖아요. 연간은 1년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발전 전력량 W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P 곱하기 시간을 해줘야 전력량이 되는 것인데 11,662에다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연간 발전 전력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10 곱하기 10의 7제곱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이것을 계산하면은 딱 안 떨어집니다. 10의 7제곱 10 곱하기 10의 7제곱만큼 대략적인 값으로 나오는 것뿐이지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약 몇 킬로와트 아워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근사한 3번을 정답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마지막 문제 볼게요. 수차의 특유속도 NS를 나타내는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단, 유효낙차 H, 수차의 출력 P, 수차의 전격 회전수는 N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 보시는 것처럼 특유속도를 구하는 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회전속도를 주고서 특유속도를 계산해내는 거 아니면 회전속도를 안 주고 특유속도를 준 다음에 회전수를 구하는 거 이런 다양한 유형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개념 확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죠. 즉 이러한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개념 확인도 잘 보시면 우리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한번 식을 표현해보면 동기속도 아니죠. 특유속도죠. 특유속도. 비속도, 수차의 비속도 또는 특유속도 NS라고 하는 거는 회전수 N 곱하기 낙차의 4분의 5제곱 분의 P의 출력의 2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이 수치를 좀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렇게 수력 발전에 대한 여러 빈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상대적으로 쉬우셨을까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을까요? 이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확인도 잘 풀어보셔서 나중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